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정보회사 주식 커플 매니저 더킹 방송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정말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고 한파주의보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외출을 하시는 분들이나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추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설마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 추우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자, 이런 시장일수록 정말 여러분들 계좌가 따뜻해야 될 거고요. 내 계좌가 따뜻하다라면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분명히 마음 한구석은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말 따뜻해지려면 그만큼 내 옆에 있는 종목, 내 옆에 있는 내 계좌가 정말 이쁜, 정말 아름다운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내 계좌가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더킹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천생연분 같은 종목을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이 방송 꼭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이후에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정말 궁금한 그리고 급한 종목들 또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래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적으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신지 전부 다 생방송 시간 안에 보내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점검을 해드리고, 이 종목이 만약에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커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커플을 또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그리고 정말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라면 당연히 그 종목은 계속 갖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 오늘 강의와 이 종목 상담까지 알차게 꾸려봤으니까 오늘 더킹 방송도 한번 열심히 임팩트 있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지수는 또 올랐습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정말 시장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악재와 그리고 제약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 강한 반등 나왔습니다. 자, 보통은 그렇죠. 지수가 하루는 크게 떨어지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나 만약에 종목과 증시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한번 회복을 발빠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냥 마냥 지수가 올라가지도 않고요. 마냥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조정을 주고, 조정을 주다 보면 올라가는 게 바로 그게 주식입니다. 참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마치 이 연인들과 같이 연애를 하면서 하루는 사이가 좋기도 하고 하루는 정말 치고받고 정말 길게 싸우기도 합니다. 이 싸움이 길어지다 보면 물론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만큼 주식도 똑같습니다.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락장이 나오고, 이런 게 결국 주식입니다. 자, 그래 오늘 시장이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는지 얘기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이제 셧다운제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셧다운제, 미국에서 어찌됐건 간에 셧다운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더킹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경제 방송에서 셧다운제 때문에 지수가 떨어졌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970년대부터 올해까지 벌써 18차례의 셧다운제가 있었는데, 그 18번 셧다운제가 있을 때마다 지수가 무조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물론 지수가 떨어지는 효과를 보였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정말
셧다운제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지수가 올라왔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장 역시나 셧다운제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2월 달까지 2월 초까지 이제 상원이 통과가 될 거고 추가적으로 하원까지 통과가 된다라면 금방 이제 조기 종료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셧다운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죠?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입니다. 그 남자가 바로 애플입니다. 자, 뭐 애플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아이폰 만드는 회사,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자, 근데 이 애플이 악재가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판매량보다 실제로 뜯어보니까 판매량이 상당히 부진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판매량을 축소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이제 그만 스마트폰 부품 생산해도 된다. 생산량을 감소시켜라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에 영향력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 남자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자, 주식은 또 재밌는 게 대장주가 있으면 그 밑에 관련된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창부수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 종목이 가면 그 밑에 종목들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고 이 종목이 하락을 하면 그 밑에 종목들도 같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 재밌는데요. 자, 애플이 이번에 결국 악재가 떴기 때문에 우리나라 IT 기업들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다수가 그러면 이제 IT 기업을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IT 기업은 안 간다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함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건 뭐죠? 스마트폰 부품주하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IT 업종의 전체적인 하락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금 IT 업체가 전부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만 좀 피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또 우리 종목 상담 시간에 뭐 덕산 레오독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은 다음 아이폰 시리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여자죠.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지난주에 노무라 증권과 도이치 증권의 매도 의견이 나온 바로 리포트 때문에 결국 어제까지 증시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사랑도 하고 또 정말 친하게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싸우는 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싸우다가도 화해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떨어지기보다는 반등도 나온다는 거죠. 자, 요거를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장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제 좀 5거래일 연속적으로 주가가 하락 나왔는데 하락하면서도 반등 나오고 정확하게 보면 하락 나오면서도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하락하는 것보다는 하락과 반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장의 모습을 보고 셀트리온의 주가가 앞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지난 1월 12일 날 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2조 원 정도가 1월 12일 날 거래가 진행됐었습니다. 자, 2조 원대의 거래 대금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크게 형성하면서 영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졌죠. 자,
위에서 하방을 누르는 힘이 강하다 보니 윗꼬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매도, 메이저 수급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메이저 수급의 이탈이 나왔다라면 결국 추세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에 반등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장 반등 나왔다가 주 후반까지 과연 이 반등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일까지 반등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밀릴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단적인 예시로 비슷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신라젠이라는 종목이죠.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바로 지난 11월 21일 날 엄청난 거래대금이 형성됐지만 윗꼬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거래대금 대비해서 매도 물량이 폭탄적으로 쏟아진 날입니다. 자, 요때부터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추세가 하락 나오고 반등 나오고 하락 나오고 반등 나오고 하락 나왔다가 오히려 기술적으로 21선을 지지받으면서 2거래일 정도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난 연말에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자리가 추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략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자, 근데 이 구간 회복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회복하지 못했죠. 오히려 추세적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직전에 전고점이었던 이 13만 원대를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씩 제약주가 다시 올라가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직전 전고점 회복이 안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셀트리온도 역시나 신라젠의 이런 모습을 똑같이 따라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이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고 반등 나왔다가 추세적으로 밀린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하기보다는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이 만약에 박스닥이 된다라면 여러분들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대에 시장이 올라가기보다는 만약에 박스권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만큼 종목들의 탄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좀 생각을 우리 달리 해보셔야 될 때입니다. 마냥 지수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모든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내 종목이 나랑 천생연분인지 또는 나랑 맞지 않는 연인인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쁜 여자 만날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쁜 여자 만날 때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쁜 종목 만날 때가 아니고 단순히 끼가 있는 종목 만날 때가 아니라 튼튼하고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종목을 잡아야 될 때입니다. 정말 나와 천생연분 같은 종목을 만나야 될 때라는 거죠. 자,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 오른쪽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코스닥이 엄청난 변혁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코스닥 지금 변혁기입니다. 올해 좀 대세 파동까지도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어느 종목들, 어느 업종에서 바로 대세 파동이 나올 것인가? 요것도 제가 기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월봉을 보면요. 자, 이 보면은 월봉이 벌써 바로 4개의 연속적인 양봉이 나왔습니다. 사실 4개의 연속적인 양봉이 나온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대세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자, 월봉의 크기가 이 정도로 나올 때가 과거에 글쎄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지난 2015년 제약주 붐이 일어났을 때 이때를 제외한다면 지난 10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자, 그나마 있었던 때가 바로 지난 2007년 이때 당시에도 역시나 워낙 시장이 좋았던 때입니다. 이때 많은 벤처 기업들을 살려내고 IT 강국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있었던 2007년 때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이 4개 연속 이상 6개 월봉 정도가 나오게 되면 지수가 항상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4개 연속적인 월봉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지라도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아마 조금 올라갔다가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봉상 내년까지 좀 바라본다라면 10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까지는 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상 지금 코스닥 시장을 살리겠다라는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워낙 실적들도 좋습니다. PER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가 중국과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까지 본다라면 1000포인트 내지는 1300포인트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1000포인트까지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히 2달, 3달 이상은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조정을 준다면 분명히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조정 주는 폭이 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의외로 종목들이 잘 못 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종목들 잘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느냐 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지수가 이만큼 올라갈 때 여러분들,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면 어떨까요? 현금들이 엄청나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까지는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증권사의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에 돈을 넣는 이 자금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규모 자체가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가다가 2017년 12월 연말부터 이상하게 고객들의 자금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좋고 경기 상황이 좋으니까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던 분들도,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지금 최근에 주식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야말로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보는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증권업종이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 고객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증권사야말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결국 예대마진 또는 거래 수수료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첫 번째, 키움증권이라는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가 039490이죠. 자, 키움증권. 주가가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증권업종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최대 수혜주입니다. 거래소 종목들인데요. 자, 오늘 지금 벌써 오늘 장중에 10만 9천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증권업종은 보통 20% 30%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장중에 5% 이상만 상승 나와도 급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최근에 올라왔는데 우라노스가 말씀드렸던 급등전 선침의 구간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시장이 너무 좋은데 자꾸 이제 올라가면서 추격 매매들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시장이 좋으니까 그런 매매들이 지금은 통합니다. 근데 3% 5% 먹으려고 우리 주식 하시는 거 아니죠? 주식시장에서 3% 5% 먹으려면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는 하루하루 당일 단타로 용돈벌이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아서 최소 20%, 30%, 40% 크게 내 계좌에 빵빵하게 불려 넣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올라갈 때 쫓아가실 게 아니라 저점에서 공략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꺾이고 조정을 준다라면 여러분들 최근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전부 다 손실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조정 나올 때도 역시나 저점에서 공략하시는 분들은 저점에서 공략해서 시장에 조정이 나올지라도 손실을 피할 수 있고 오히려 크게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어떻게 저점에서 공략을 하느냐? 앞서 우라노스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가장 근본적인 거는 기술적 매매의 가장 근본적인 건 저항과 지지만 잘 알아도 매매의 70%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지난 11월 달에 이미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했다가 지지를 받고 이 구간에서 바로 횡보를 하게 됩니다. 자, 횡보라는 건 눌림목이죠. 눌림목이라는 건 뭐라고요? 급등 전에 매집을 하는 거고 눌림목을 가진 다음에 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삼중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자, 앞전 이 지지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 구간은 상당히 하방이 강한 겁니다. 요 하방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앞전에 이 저항대 구간, 이 저항대 구간은 그만큼 위에 매물벽이 크다라는 거죠. 자, 이 매물벽을 뚫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 때는 항상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매물대에 뚫고 올라간다. 정확하게 이런 구간대가 임팩트 있게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들이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신 분들이 충분히 20%, 30%, 40% 크게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파생돼서 제가 저항과 지지를 잘 아시면 추가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패턴이 뭐라고 했죠? 바로 삼각 수렴형 패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종목의 차트를 뜯어보면 상승이 앞전에 크게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두 번째 작은 상승이 나옵니다. 앞봉우리 대비해서 뒷봉우리는 작습니다. 그리고 조종 역시나 더 작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항과 지지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폭이 작아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지는 걸 보고 바로 수렴이라고 하고 수렴은 곧 눌림목이다. 눌림목 이후에는 상승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냥 삼각 수렴형 패턴이 아니라 삼각 수렴형 이후에 삼각 수렴형을 돌파하면서 위에 캔들이 동반되고 거래량이 동반된다. 여기가 바로 상승형 초입 구간, 바로 임팩트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저 우라노스는 바로 12월 마지막 날 또는 1월 첫 거래일에 이 종목을 잡았을 겁니다. 자, 잡은 사람들은 충분히 20, 30% 수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 최근에 저한테 또 질문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자, 좋다. 우라노스가 여태까지 삼각 수렴형과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잡는 거는 이젠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나는 이 종목을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정말 주식시장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은 스스로 지키되 손실은 지키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종목이 하락 나올 때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티다 보니 손실을 지키지 않아서 손실폭이 커집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은 스스로 지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이 종목이 올라갈 때까지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천생연분을 만났는데 그 천생연분과 끝까지 사귀고 2년, 3년, 4년 뒤에는 결혼까지 골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천생연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만나다가 싸웠다고 헤어지면 여러분들 평생 솔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정말 천생연분을 만났다면 이 종목을 시세가 끝이 날 때까지 크게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관 매니저들 또는 외국인들 또는 슈퍼개미들, 성공한 투자자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5%만 올라가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더 갈까? 아예 모르겠다. 차익 실현. 10% 올라가도 여기서 못 갈 것 같은데. 에이, 그냥 일단은 수익 실현하자.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수익은 스스로 지킨다라는 말이죠. 자, 기가 막힌 주식시장 격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어떻게 팔아야 될지 오늘은 추가적으로 그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앞서 이 삼각 수렴형 패턴 이후에 자, 만약에 이 종목을 12월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7일 날 공략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기보다는 중간에 분명히 조정을 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간 때 대부분들 어떻게 하죠? 차익 실현을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경우가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앞전 매수가 대비해서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익이 아니라 본전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저항과 추세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우라노스가 오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소개팅을 하고 미팅을 할 때도 필수적으로 무기를 하나 갖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 정장을 깔끔하게 입는다라든지 또는 향수라도 뿌리고 나가야 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수익 보려면 정말 무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식 커플 매니저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무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보조지표도 많습니다. 정말 주식 경제방송에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뭐 볼린저 밴드 또는 일목균형표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흔해 빠진 보조지표들 사실 말 그대로 보조지표입니다. 후행성 지표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경제방송을 보니까 이 그물망 차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물망 차트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자, 이 그물망이라는 건 바로 이평선들의 모임입니다. 이평선들의 모임. 자, 평균 이평선 값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그물망 차트인데 정확하게 저항과 지지를 이용한 추세 매매에 적합한 보조지표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죠? 잡아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다가 구멍으로 도로 빠져나가 버리면 허탕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 키움증권 앞전에 상승 나왔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나왔다가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삼각 수렴형이 나왔는데요. 이 구간 정확하게 상승 직전 임팩트 있게 매매를 해야 되는 12월 27일에 이 그물망, 이 빨간색 그물망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물에 걸린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매수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매수를 한 다음에 이 빨간 그물망에서 이탈이 나오지 않고 요 밑으로 빠지지 않고 그물망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정확하게 추세를 지키고 가면서 나한테 수익을 주는 천생연분 같은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물망에서 이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고기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갖고 가시면서 여러분들 크게 수익 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그물망 차트입니다. 자, 다른 종목으로 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외에도 역시나 개인 고객이 가장 많은 증권사가 유안타증권입니다. 자, 유안타증권도 보겠습니다. 자, 유안타증권을 보시면
앞전에 지난 10월 달에 상승이 나왔다가 11월 달, 12월 달에 정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한 달 동안 하락했습니다. 자, 요 구간은 정확하게 이 그물망에서 이탈이 나온 구간입니다. 여기 밑에는 그물망을 이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는 매수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빨간 그물망 위에 올라서게 됐을 때, 바로 종가가 그물망 위에 올라섰을 때가 바로 물고기가 잡힌 구간입니다. 자, 물고기 잡혔으면 건져 올려야 됩니다. 언제 건져 올리느냐? 자, 추세를 정확하게 그물망 위에서 지키고 갑니다. 빠지더라도 이 그물망 하단까지는 빠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그물망 밑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이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매수를 처음에 잡으신 분이 4,000원 구간에서 잡으셨다면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20%, 30%, 40%, 50%가 될 때까지도 계속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결국은 이 증권 업종들이 시장에서 가장 최대 수혜를 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야말로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그 무기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다면 충분히 내 계좌가 2018년에 더블 또는 3배, 4배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뭐 유안타 증권과 키움증권까지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증권 업종의 수혜를 보면 그 밑에 따라가는 종목들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어떤 종목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한 종목도 역시나 또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 종금증권이라는 종목 마지막으로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난 10월, 11월 달에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자, 앞서 키움증권과 유안타증권은 12월 연말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종목의 하락 추세는 훨씬 더 길었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이탈 나왔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자리 나오면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게 지금 추세 하락이라고 올라올 것이라고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자, 하락할 때 공략하면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구간까지는 공략할 수 있는 구간대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목 어떻게 됐다? 정확하게 1월, 바로 1월 5일이죠. 1월 5일 날 종가가 그물 위에 걸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그물 위에 걸린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 잡아 당겨서 우리가 잡아 올려야 됩니다. 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바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추세적으로 올라가다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라노스는 이 그물에서 물고기가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이 자리를 더 강력하게 갖고 가거나 추가 매수를 할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물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 나오는 자리죠.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바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내 계좌를 계속적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매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물망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다른 보조 지표들도 나쁘지 않지만 정말 가장 근본적인 저항과 지지를 이용해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여러분들 이쁜 종목, 정말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을 정도로 무기를 만들어주는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메리츠종금증권까지 정말 증권업종들을 돌아봤는데요. 전부 다 우라노스가 딱 좋아할 만한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이 그물망에 걸려서 내 계좌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업종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물 위에 걸려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약주 조금은 부담스럽죠. 고점이라서.
이제 고점 추격 매매를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저평가에서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제 제약주 크게 먹어봤자 과연 몇 프로 먹을까요? 앞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때입니다. 저는 최저점에서 크게 먹을 수 있는 매매, 이게 가장 원칙적인 매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그물망 차트 이용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종목들 지금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야 될 천생연분 같은 종목인지 또는 지금이라도 헤어져서 새로운 연인을 만나야 될지 오늘 제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참여 방법을 몰라서 문자 못 보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 종목들, 주식 커플 매니저로서 정말 하나하나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한 종목 한 종목 또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의 종목 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뒷번호 6505입니다. 지엔코라는 종목이고 이 주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자, 매수가가 2,820원이고 비중이 40%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엔코라는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20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매수가 대비해서는 현재 수익권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엔코라는 종목은 특별히 모멘텀이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엔코도 사실 의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정장, 바로 지엔코 계열사에서 만든 정장입니다. 사실 이 지엔코가 유명 브랜드들이 상당히 지금 유명무실화됐고 장사가 잘 되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 동반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최근에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서 이 지엔코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지분 때문에 현재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엔코가 지분을 갖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를 만드는 스마젠이라는 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실적보다는 바로 기대감에 의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철저히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전에 지난 11월달, 12월달에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망에서 이탈이 나온 자리죠. 자, 그러다가 앞전에 지난 정확하게 1월 11일 종가가 그물망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매매를 해야 되는 임팩트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쌍바닥을 만들면서 전고점 뛰어넘고 정확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그물망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을 하고 가셔야 될 구간입니다. 다만 오늘장 음봉이 떴기 때문에 내일장도 추가 밀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추가 밀림이 나왔을 때 이 자리죠. 그물망을 이탈하는 자리가 바로 2,625원입니다. 여기 이탈 나오시면 이 종목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물에서 물고기가 빠져나가면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자, 2,625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저라면 내일 시초가에 한번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그물망 지지받고 반등 나올 때 재접근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종목 볼까요? 자, 뒷번호 4563님입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SNU 수익 이후 처음 신청이네요. 웹젠이라는 종목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39,0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자, SNU라는 종목을 수익 보셨다라고 하시는 게 아마 제가 이거 관심 종목으로 아마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수익 보셔서 축하드리고요. 자, 4563님의 웹젠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젠. 자, 일단은 게임회사입니다. 게임회사. 웹젠이라는 기업이 참 최근에 일단은 주목받고 있는 건 과거에 웹젠의 의장이었던 분이 지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바로 김병관 씨인데요. 우리나라 게임업계에서 최초로 게임업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주목받았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웹젠이 사실 신작이 딱히 없습니다. 현재 기대감이 있는 게임이 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검은 사막이라든지 또는 듀랑고 또는 뭐 리니지 같은 이런 쟁쟁한 게임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런 게임들을 뛰어넘을 만한 신작이 없으면 주가가 회복하기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39,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매수가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매수가 일단은 상당히 높게 잡으셨다라는 거죠. 자, 앞전에 보시면 그물망을 뛰어넘은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12월 11일 날 그물망을 뛰어넘으면서 그물망에 정확하게 걸린 물고기입니다. 요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제 갖고 가시다가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 실현이 될 거고 요 구간에서 그물망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추세 이탈이라는 거죠. 추세 이탈이라 지금까지 그물망 밖에 있어서 이 종목의 주가 조정은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이 빠지게 된다라면 앞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 26,500원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셨다가 차라리 26,500원을 찍고 나중에 반등 나올 때 재차 공략하시는 게 아마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지금 주봉 상황으로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이 종목 그물망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게임주들 중에서 이 종목 말고도 워낙 좋은 종목 많습니다. 그 종목 어떤 게 있는지는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 또 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뭐 많은 종목들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성엘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756 하나님이시고요. 매수가가 1,960원입니다. 비중 10%라고 하셨는데요. 자, 대성엘텍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테마로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최근에 뭐 CES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디트로이트에서 모토쇼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자율주행차 글쎄요. 물론 4차 산업 테마주라 한 번쯤은 테마에 의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잘못 잡으면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 종목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지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 나오면서 그물망이 이탈됐다가 그물망을 돌파했던 구간은 정확하게 1월 4일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물망 안에 물고기가 들어온 자리입니다. 자, 요 자리가 공략을 해야 될 때고 공략하신 분들이 바로 단기간 쪽으로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죠. 자, 그런데 이 구간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물망 밖으로는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는 지키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구간대 이탈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등 조정, 반등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추세를 지키다가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를 좀 짧게 잡자라면 1,960원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790원을 손절가 잡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전에 직전 전고점까지는 조금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셔서 약수익에서 챙겨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대성헬텍 같은 경우도 종목은 지금 이슈에 조금 부합하는 종목이나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약수익 정리하시고 현재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공략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의 종목들 점검을 해봤는데, 자,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온라인 방송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또 이 시간에 해드리지 못한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목, 여러분들의 문제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드리고 바로 이런 매매 기법들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이 매매 기법에 부합하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정말 새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무기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방송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음 강의에도 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무기들 하나하나씩 갖고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강의는 여기서 마치면서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